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코어 위브를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락업 해제 이후 내부자의 매도 증가와 얕은 유통 비중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향후 추세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황금선 투자 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소폭 하락, 나스닥은 보합권, 다우는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고용 둔화로 인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모든 시선은 CPI와 PPI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9월 인하 확정, 성장주와 빅테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와 비슷하다면 종목별 장세, 특히 반도체와 소비 관련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 추가 인하 기대는 약해지고 성장주 조정과 함께 방어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금리와 물가 그리고 연준의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IPO 이후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어 위브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수익을 좀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 이후 내부자의 매도 증가와 유통 비중이 낮다라는 문제점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만 있던 건 아니죠. 분명히 호재도 있었습니다. 자, 오픈 AI와 최대 119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역시 이번에도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어 위브를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 AI 학습과 추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GPU 집약형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즉 이 부분은 엔비디아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고객이 좀 집중되어 있죠.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런 애들로 좀 상당히 몰려 있는데 쏠려 있는 부분들이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유통량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차세대 GPU의 공급 타이밍과 원가 구조에 대한 변화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동종 업계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로 보면 되겠고,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더 빠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메가테크 이런 주요 고객사에서 대형 계약이 다시 한번 줄을 잇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 코어 위브라고 하는 종목은 앞으로 있을 이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막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업이죠.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에 오다가 좀 더 나오면서 증설을 조금 더 하고 가동률이 좋아진다 라고 할 경우에는 현 라인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를 앞둔다거나 주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싹 다 정리 한번 해주는 그런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자체는 직전 고점 라인에서 강한 돌파,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정리해주고 나머지 물량, 요 라인이죠. 130에서 140달러 선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현재 라인 손절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악재가 나오는 그 내용 자체는 뭐 증설에 대한 지연, 가격에 대한 압박,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급망과 가격에 대한 경쟁 심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내부자의 매도가 또 심해진다.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될 경우에는 이 라인을 못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진입 타점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번복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손절입니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바닥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 40달러 선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전략으로 지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자면 실적과 개혁 헤드라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정말로 중요하고,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로트, 그러니까 유통량이죠. 그리고 내부자의 매도 상황 꼼꼼히 살피면서 매매를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혼자서 대응 타점, 확실한 대응 전략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이 있다던가 그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사실은 혼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밀리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점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데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IPO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표본 자료가 워낙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봉을 보지 않고 이렇게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보다 명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를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보기보다는 4시간 봉 이렇게 보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IPO에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을 보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때부터 매수 타점을 좀 잡았다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약 18%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까지 매수 타점이 잡혀 있죠. 그죠? 이때도 약 10%의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짧게 좀 쪼개서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4시간 봉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2번 이렇게 나온 이후에는 별도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숏 타점이 나온 이후에 롱 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롱과 숏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롱 타점과 숏 타점이 빠르게 손절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도 손절 라인이 예상보다 크진 않습니다. 더 빠지게 될 경우는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손실폭이 커질 텐데 최대한 빠르게 잘라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은 크게 먹어가고,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약 20%의 수익을 가져갔죠.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까지 약 1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죠. 요때 손절 라인 마이너스 4% 가져간다 했을 때에도 약 일주일이 지나가는 사이에 15% 가까운 수익을 좀 챙겨준 게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황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지표 및 상담 문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혜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르신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표와 히든 종목을 좀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 전화 통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을 남겨주신다거나 메신저 아이디를 좀 남겨주시면 메시지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이것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이렇게 지표 및 상담 문의에 대한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 이걸 누르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하단에 전화번호에 숫자 2번이라든가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지표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코어 위브 말고도 주요 종목들에 대한 차팅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보면 4% 한번 먹었고요. 다시 한번 요때 매수 타점, 아직 매도 타점 안 나왔는데 이미 5% 이상의 수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금 모아갈 수 있습니다. 9월 5일 날 매수 타점 줬는데요. 요때는 또 언제냐? 요때는 9월 4일 날 매수 타점 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지표를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지표만 보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번엔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역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고 있어요. 요때 매도 타점 줬죠? 요날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주면서 3%의 수익을 가져갔고, 요때도 매수 매도 타점을 주면서 수익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지표가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졌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장이 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은 일봉으로만 봐도 상당히 타점이 정확합니다. 그만큼 수익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안정감 있게 매수해서 수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혹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문 남겨주시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애플 차트인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때 매수 타점 나오고 요때 매도 타점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때도 매수 타점 나오고 아직 매도 타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때 매수 타점 잡았다고 보세요. 올라갈 때 잡고 빠질 때 잡아주면서 8%에서 9% 가까운 수익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수익을 주고 있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에 넣어두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표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